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수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자 5급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자가 끝장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끝장을 내러 한번 가볼까요? 화이팅! 하고 한번 갑시다. 네, 오늘은 이로울 이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벼화자에 이것이 이제 칼도자가 변형이 된 거죠. 선칼도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벼를 낫과 같은 칼로 추수를 하니 우리한테 이롭다 해서 이로울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벼는 우리 인간에게 쌀을 제공해 주잖아요. 의식주에서 이 먹는 것을 제공해 주니 얼마나 이롭겠습니까? 이로울 뿐이겠습니까?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로울 이자 가져가시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권리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우리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걸 우리는 권리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그 권세 권자를 한번 알아볼게요. 풀초자에 입구가 2개, 그 다음에 세추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황새간이라고 해요. 황새. 이 황새간은, 이 황새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목이 길잖아요. 이 목에서 이 위까지 내려가는 그 털이 막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 황새의 그 풀과 그 다음에 눈이 큰 것을 강조한 새가 바로 황새거든요. 그래서 황새 관자가 되고, 이 황새가 어디에 앉아 있다? 이렇게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조금만 참새도 아니고 기러기도 아니고 이 큰 황새가 또 하얗잖아요. 이것이 나무에 딱 앉아 있으니까 그 막 권세가 막 그 기세 양양 등등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권세 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권리를 챙겨가세요.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노을방자인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는 방자와 그 다음에 칠복자가 결합이 돼서 노을방. 노을방자인데요. 얘는 방향을 가리키죠. 얘는 칠복. 몽둥이로 쳐서 방향, 어떠한 사방으로 내쫓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노을방 또는 버리다 해서 버리다, 내쫓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더 깊은 뜻이 뭐가 있냐면, 우리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곳에서부터 나쁜 죄를 져서 몽둥이로 쳐서 내쫓아 버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노을방자예요. 그래서 칠복자가 있고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학하게 되면 이 배우는 것을 잠시 놓는 거, 그리고 휴식하는 게 방학이잖아요. 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또 방치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방치, 노을방자에 방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노을방, 버리다, 내쫓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놈자자가 되겠습니다. 이 놈자자는 얘가 늙을 노자죠. 늙을 노. 늙을 노자와 이 흰백자의 결합이에요. 흰백자. 이 흰백자는 희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제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다. 여기서 놈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놈 저놈 이렇게 이놈아 저놈아 오너라 가너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늙은이 노인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놈 저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노인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놈자자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승자가 있겠습니다. 이길 승자죠. 이것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이렇게 육달월에다가 이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면 제 나름대로 재밌게 기억을 하거든요.
뒤집어진 8팔에 지압이 무자에 이렇게 힘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길승이라고 해요. 이길승. 자, 잘 기억하세요. 예, 지압이 이렇게 지압이 부자가 있죠. 지압이 부. 이건 육달월이죠.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지압이가 씨름대회에 나갔어요. 씨름대회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몸집이 튼튼하고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압이가 씨름대회에 나갔는데 몸이 튼튼해서 힘을 써서 이겼다 해서 저는 이길승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잘못하면 이게 힘력인데 이렇게 칼도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얘가 힘력자인지 칼도자인지 막 헷갈리고 아리송해요. 그래서 저처럼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지압이가 몸으로 힘을 써서 이겼다 해서 이길승. 이렇게 되면 힘력자, 칼도자 헷갈리지 않고 힘을 썼으니까 힘력자가 바로 머릿속에 팍 박히실 겁니다. 챙겨가세요.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있을제를 한번 살펴보죠. 있을 제자입니다. 여기 있을 제자 보면 요자 있죠. 요자를 살펴볼게요. 요자는 원래 이렇게 제주 제자의 변형이에요. 제주 제자. 제주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 제주 제자는 초목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사람의 능력도 저와 같이 능력이 풀이 자라는 것처럼 쑥쑥 자랄 수 있다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이제 제주제 또는 바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주제 또는 바탕제. 바탕이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풀이 땅에 있다라고 해서 있을제 이렇게 보는 그 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냐면 풀이 그 초목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흙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고 있다 해서 있을제 이런 썰도 있습니다. 어떤 게 편하신지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제자와 관련된 한자가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존재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존재의 유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존재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똑같고 여기에 이렇게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있을 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이 아들 자자는 몸이 약한 아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하니까 동정의 표시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있을 존자가 되겠습니다. 예, 아이가 약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존재하게 되면 얘도 있을 존, 얘도 있다. 같은 의미의 한자가 된다는 거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벗우자가 되겠네요. 이 벗우자는요, 살펴보면 얘는 이렇게 요자가 있죠? 요자와 이렇게 또자의 결합이잖아요. 이것은 왼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왼손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왼손과 오른손, 손과 손을 잡고 서로 돕는 사람이 누구다? 벗이다 해서 얘가 벗우자가 됩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 간에는 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정이 있고 중마고우 하게 되면 이제 어릴 적부터의 그 친구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주 슬픈 그 사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혼과 은호의 슬픈 이야기가 얽혀져 있는 것이 바로 중마고우고요. 사실 이제 부모 유신이 더 좋죠. 친구 간에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모 유신도 함께 챙겨가세요.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본 한자는 쓸용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쓸용자는요, 이 쓸용자는 그 유래가 3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이제 전복자와 가운데 중자의 결합이에요. 얘가 전복자.
옛날에는 무속인이 점을 쳐서 맞으면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해서 쓸 용자입니다. 그래서 점복자. 두 번째는 화살을 담는 그릇이에요. 화살 담는 그릇. 여기 잘 보면 사실 우리 화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는 그런 용기에다가 화살을 이렇게 꼽아 놓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건 이제 촉이고. 그래서 이렇게 화살을 담는 그릇을 의미하는 게 쓸 용자. 이렇게 봤고요. 세 번째 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물건을 담습니다. 물건을 담는 용기예요. 자질구레한 것들은 막 지저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놓고 이 안에 자잘한 물건들을 담아 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쓸 용자. 물건을 이런 그릇에 담아 놓고 쓴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네, 이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살활자가 되겠습니다. 이 살활자는요, 얘가 효설자죠. 효설. 효설에다가 얘는 이제 물수자의 변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수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혀의 역할이 먹고 말하고 하는 게 혀의 역할은 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먹고 말하는 것처럼 혀가 쉴 새 없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한다. 그것이 살활자다 라는 뜻이 탄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지만 먹기도 하고 막 말하기도 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다는 증거가 혀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만이 움직이잖아요. 죽어있는 것들은 부동자세로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우리가 또 다음으로는 뒤후자를 알아볼게요. 이 뒤우자를 살펴보면요. 얘가 이제 작을 요자죠. 작을 요. 그 다음에 얘는 뒤져 옳지. 얘는 자축거릴 척자. 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부들이 시장에 갈 때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뒤에서 졸졸졸 쫓아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가 뒤쳐져 오면서 뒤에 오면서 사람을 따라온다. 뒤에서 해서 뒤후자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 데리고 다니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고 하면서 막 앙강강거리잖아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후세 하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 뒤에 오는 세대를 갖다가 우리는 후세라고 하지요. 다음은 오늘 마지막 한자가 되겠는데요. 모일 회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생긴 한자를 모일회자라고 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또 막 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 이런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8팔에 한일자가 결합이 된 것을 우리는 모일집이라고 해요. 모이다라고 하는 거. 모일집자. 여기에 요 자가 이제 결합이죠? 요거는 사실 이런 자의 결합이었어요. 흑토자에다가 더할 증자. 얘 결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흑토자가 되어 있는데 흙을 겹겨이, 층층이 더한다, 쌓다 라고 해서 겹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서 더할 증 또는 겹칠 증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요자가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모일 회자인데요. 우리 복잡하죠. 그렇게 외우지 말고 재밌게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사람 인자도 되지만 8팔자도 되고 막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막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하게 되면 회사도요. 사자에서 이렇게 제사하고 관련되어 있죠. 이렇게 흑토가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모일사라고 하는데요.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나면 옛날에는 그 땅의 신에게 감사의 뜻을 올리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이 해서 얘가 모일의 사자입니다. 글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옆으로 누웠네요. 그래서 회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이제 가로 왈자입니다. 날일자가 아니고요. 가로 왈, 말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하고 이러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사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자와 가장 또 헷갈리기 쉬운 한자가 있습니다. 일직증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나온 김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요 모일 회자는 우리 그 쌀을 찌는 기구의 그 뚜껑과 본체가 이렇게 합쳐진다, 같이 모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쌀 찌는 기구를 보면 이게 이제 솥이에요. 뚜껑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쌀을 찌을 때 어떻게 찌냐면 이것이 그릇 뚜껑입니다. 뚜껑. 이 뚜껑을 밑에 이제 그릇 있죠? 요 안에 이제 들은 게 이게 쌀이고요. 그래서 쌀을 또 요 밑에 이제 이렇게 어떤 그 그릇을 또 덧대서 여기 이제 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막 이렇게 불을 떼면 요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서 수증기가 올라서 요 안에 있는 쌀이 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뚜껑과 이 그릇이 이것이 합쳐진다, 같이 모인다 해서 얘가 모일 회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같이 뜻은 나온 게 이런 자가 있잖아요. 이 자를 우리는 일직증이라고 하거든요. 일직증자. 딱 보면 같은데 어디 차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한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일 회자와 일직증자, 이게 이제 헷갈리기 쉬운 한자인데요. 여기서 이제 모이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곳에 모인다라고 하는 뜻에서 여기 이제 한일자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 일직증자는 저절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자 끝장 여기까지였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도 꾹 눌러서 저에게 따뜻한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